국정원 댓글사건 특위위원장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나라의 국가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의혹과 뒤따르는 의혹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될 것이라는 뜻의 답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라는 답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 봐서는 국정조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통보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항명입니다. 그것도 쿠데타 내지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이 먼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저희들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이건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국정원이 배우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 배우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배우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그리고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각각 따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배우의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국정원은 이제 국정원 간판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그런다면 이명박의 국정원과 박근혜의 국정원은 한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정원은 완전히 새로 거듭 태어나든지 해체하든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법과 제도를 이미 뛰어넘었고 불법의 극치인 존재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이제 엽기 국정원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방중을 며칠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있지 않으면 세계 강대국인 중국과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국정원을 둔, 이런 국가기관을 둔 국가수반이 어떻게 중국의 지도자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국정조사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답해야 합니다.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그거 외에는 별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고 있는 NLL 문건에 대해서는 법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법과 절차는 반드시 국회를 통해야 된다는 것임을 밝혀두겠습니다. 자세한 문건의 법적 성격과 또 문건의 종류, 이거에 대해서는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의혹을, 댓글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의지 표명 직후에 국정원 발로 이런 결정이 나왔고, 사실상 일부 언론에는 100여 쪽에 가까운 대화록이 이미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포함해서 5분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정원의 방침에 의해서, 열람 허가 방침에 의해서 국정원 1차장이 원본과 대화록 원본과 발췌본 혹은 요약본을 가지고 와서
며칠 전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열람케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의 거의 상당 부분이 일부 신문에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정상회담의 대화력이 보관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또 누가 이것을 보관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분명하다는 입장과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대통령의 기록물은 이 기관, 저 기관,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마구 윤색되거나 난도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문서라고 본다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배석한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정보 수집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이 5명의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1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구 결과 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의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특수기록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열람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문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일부 언론에 나갔습니다. 그 직후에 국정원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내용인즉슨 이 비밀 문서를 재분류해서 일반 문서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실정법 위반을, 즉 남재준 국정원장과 1차장의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문서의 비밀 등급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서 그 불법을 덮으려는 방법입니다. 그 덮으려는 방법이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불법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분류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정원의 결정에 의해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화록이 일부 언론에 뿌려졌습니다. 기존의 법안 실정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범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경민 위원장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을 과연 청와대가 수락했을까? 지극히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전대미문의 국민 기만입니다. 저는 이 불법이 워낙 크고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수락했을까? 그래서 이것은 신경민 위원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대미문의 항명이고 쿠데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 민주당은 오늘 벌어진 이 결정과 작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충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익표 의원.